반갑습니다. 원음방송 저출생 특집 다큐 4부작 우리 할 수 있을까 진행을 맡은 최정품 교무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4개의 시리즈 가운데 오늘이 첫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결혼 그리고 연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 결혼과 연애에 관한 시선을 함께 나눠주실 진행자를 모셨는데요. 개그우먼 박소라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박수도 혹시 쳐주시나요? 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아주 그냥 늘 세상에. 예,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유튜브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거 보기가 쉽지 예. 않으셨을 텐데. 찾아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또 이렇게 일단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결혼은 고사하고 예. 연애도 지금 제가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쉬어도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 자리를 나와도 되나 예. 처음에 제안을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잘 어울렸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또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혹시 미래를 보시나요?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주변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 주제가 이제 연애, 결혼 그렇죠. 꼭 빠지지 않는 주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잘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친구들 어때요? 결혼 많이 하셨죠? 근데 또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생각보다 결혼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올해로 34살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딱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는 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커플인 친구들조차도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사실 결혼을 하려면 같이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또 아이를 낳으려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부모가 될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 그게 진짜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할 결심을 하는 건 이젠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34수로는 안 보입니다. 세상에. 동안이세요. 못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연배는 모르지만 동안이세요.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걱정도 그쵸. 많고 좀 부담스럽게 경제적인 이렇게 거나 심리적인 거나 생각하는 굉장히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예. 것 같아요, 요즘. 조사를 하니까 이제 2000년부터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니까 30대 미혼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소라님도 30대신데 그렇죠, 네. 여성의 경우는 한 33.6%, 남자들은 한 50%를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명 중에 1명은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특성상 출생률이 올라가려면 뭐 당연히 이제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 가치관들이 요새 다양해져 가지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비혼 선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하고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생각. 그때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뭔가를 강요하기보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 결혼 안 할래! 제 얘기는 아니고요. 비혼주의를 선언한 분들을 만나보시죠. 직장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과감하게 비혼을 선언한 주인공의 직장입니다. 대체 어떤 분일까? 귀염귀염한 걸 좋아하는 취향은 저랑 비슷한데 말이죠. 이분이시군요. 핸드메이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슬기 씨입니다. 사내 최초로 비혼식을 올리고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분위기라서 좀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결혼 왜 안 하셨어요? 아니면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비혼식을 함으로써 선언함으로써 그런 얘기들이 좀 없어졌다는 편안함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에서는 솔직히 좀 많이 바뀌지 않아서 좀 더 저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에 좀 많이 집중하는 편입니다.
슬기 씨를 시작으로 24명의 직원이 비혼을 선언했고요. 비혼 여행을 위한 유급 휴가와 축하금을 회사에서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슬기 씨는 육아 수당 대신 반려동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와! 꼰대야, 꼰대, 유야. 아우, 이뻐라. 5마리의 양이와 함께 사는 슬기 씨. 비혼이라고 하지만 정말 대가족인데요. 슬기 씨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5마리다 보니까 털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털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식, 그리고 밥, 그리고 화장실 청소가 또 이제 화장실이 거의 한 6개 정도가 돼요. 그걸 매일 이제 치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자, 먹자. 기동아. 슬기 씨 혼자여도 안정감 있어 보이네요. 생각했던 삶에 가까워져 가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완벽하게 뭐 이뤄낸 건 아니지만 가까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해서 더 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식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겠죠. 결혼을 안 하겠다 선택한 또 한 명의 비혼주의자가 있습니다. 현대무용 공연을 기획해서 무대에 오르는가 하면 독일 유학 당시 시작한 뮤직비디오의 안무 모델과 연출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무용 아티스트 권미정 씨입니다. 그런데 미정 씨는 어떤 이유로 비혼주의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가까이에서 본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던 그 영향이 사실 무의식적으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서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이도 좋지 않고 같이 있어서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선택을 못해서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무조건 뭐 결혼을 하는 것만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냥 나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싶어, 그냥 이런 생각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결혼은 신중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미정 씨, 비혼을 결정한 뒤로 어떤 점이 제일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압박감 같은 게 덜한 거는 확실히 있고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뭐 돈을 모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에도 그냥 이렇게 상대를 결혼 상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것보다 그냥 진짜 이 사람이 뭐 괜찮은지 아닌지 약간 거기에 그냥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남자친구의 조건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집중하게 됐다니 그 점은 좀 부러운데요. 때론 직장인보다 더 바쁘게 살면서도 프리랜서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일상을 살고 있는 미정 씨. 혹시 비혼을 선택한 것과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제가 뭐 집중하고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다른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뭔가가 이제 맞다, 아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각자가 선택을 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결혼과 출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MZ세대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거를 해결하기도 되게 힘들고, 근데 그게 이제 결혼 생활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부딪히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은 막연하지만 진지하게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MZ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MZ세대는 무조건 결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일 거라는 편견은 살짝 넣어두세요. 혼자 산다는 게 좋긴 좋은데 이게 좀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외롭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도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꽁냥꽁냥 좀 이렇게 즐겁게도 지내야 되는데 싸우기도 하고요. 예, 혹시 좀 그게 호젓해서 좋긴 하지만 또 외롭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세대는 뭐 결혼도 결혼이지만 연애도 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이기도 연애도. 한데요. 예, 연애조차도 사실 이제는 좀 많이 미루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한 통계가 있는데요. 예. 청년의 연애, 결혼, 그리고 성인식 조사에 따르면 연애하고 있지 않은 청년의 70%는 못해서 연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70%가.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못한다뇨? 저희 청년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저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서. 청년 대표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언저리에 비슷한 입장을 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연애 자체에 관심이 생기지 않아서라고 하는 이유가 많이 있다고 해요. 심리적으로나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요새 그 연애를 안 해서 그런가 TV 보면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직접 안 하고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그죠. 또 대리만족을. 즐기기는 하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짜 좀 좋아하고 좋아하죠. 예 즐겨 보는 편이고 너무 많잖아요 요즘 예, 또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게 이제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좀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또 연애를 실패할까봐 약간 그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제 연애에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남이 하는 연애를 보면서 내가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소라님도 방송 하시니까 거기 한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나가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뭐 옥순이라든지 예, 뭐 영자라든지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네. 거기서 한번 매력 발산을 해보면 연애 사업이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름은 생각이 제가 지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많이 하는 우리 또 원불교의 청년들은 연애에 대해서 생각이 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 원불교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럼요. 그럼 과연 그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그래, 영상으로 그래.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요, 그래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원불교 교당. 퇴근 후 시원한 홈맥과 SNS 대신 교당을 찾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뜻대로만은 흘러가지 않은 것이 직장 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퇴근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마치 템플 스테이를 하듯 하룻밤 교당에서 지내는 교당 스테이가 원불교 청년들에게 인기라고 해요. 오늘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일하고 늦게 떴어. 승무원인 유진 씨는 충북 청주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침 심고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본인 일상을 보내고 마지막에 다 같이 연불도 하고 일기 쓰면서 감상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에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좀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의 끝과 마무리가 딱 매듭이 잡혀 있으면 그 하루가 굉장히 밀도 있어지더라고요. 밀도 있는 하루라. 요즘 자기만의 아침과 저녁 루틴을 만들어서 정갈하고 각 잡힌 일상을 살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걸까요? 하루의 마감이 연불과 일기 쓰기라니. 다소 번잡스러운 제 저녁 시간과는 조금 많이 다른데요. 보통 청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오는 과정을 보면 습관대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루를 살고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퇴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그다음에 상황,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허망한 하루가 아니라 나로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시작과 마무리를 교당에서 나를 챙길 수 있는 좌선과 연불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휩쓸리기보다 나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이 찡하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마음 일기를 쓰는 밤.
일기를 쓰는 사이 복잡했던 생각들도 비워지고 맺혔던 마음들도 스르르 풀려 나갑니다. 하긴 마음이 편해야 연애도 술술 잘 풀리지 않겠어요? 원불교 청년들의 연애관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결혼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결혼과 관련된 연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한 번에 당연히 바꿔줄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연애 중, 오, 연애 사업이 잘 풀리고 있는 분이었네요. 마음 공부가 정말 원불교 청년들의 연애에도 도움이 된 것일까요? 다른 분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어요.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랑 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혼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가정을 이뤄보고 싶고 또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나 또 뭔가 저의 이세가 생긴다는 그런 기쁨도 누려보고 싶고 혼자서 이렇게 해나가고 커리어를 뭔가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좀 유대감이나 소속감에서 오는 행복을 좀 더 크게 가치관을 좀 두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연애 경험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하고 계신가요? 현재 연애 네.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수진 씨가 살짝 부럽기도 한데요. 마음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서일까요? 이곳에 모인 원불교 청년들은 연애와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팀에서 원불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당시 연애 중인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연애 중이다는 67%, 연애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3%였습니다. 훨씬 적네. 그러니까 원불교 청년들이 지금 예. 연애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저도 저 조사를 보기 전까지 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네. 상당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연애할 마음이 있냐라는 질문에 무려 예. 85%가 예. 연애를 하겠다는 예.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앞서 일반 청년들이 앞으로 연애할 마음이 있다고 밝힌 46.6%보다는 비율이 지금 꽤 높죠. 좀 특이하네요. 네네, 원불교 청년들은 예, 굉장히 예.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건 좀 결정적인 건데요. 예. 연애와 결혼을 하는데 원불교의 수행이 도움이 된다고 답한 분들이 오. 88.1%나 됐어요.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죠. 80%가 예, 예. 넘었어요. 거의 90%. 예,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원불교 청년이 이렇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일단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깊이 잘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생각도 자기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행동이죠. 네. 이 모든 것들을 잘 보는 그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본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대방 마음도 잘 보는 거거든요. 연애나 결혼으로 적용을 하자면 공감,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밖에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밀당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 공부를 많이 한 만큼 그렇죠. 상대 마음 공부도 예. 내가 할 수 있으니. 자기 마음도 깊이 보고 상대방도 깊이 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게 연애나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교당 스테이도 이곳저곳에서 하는데 2박 3일 이렇게 좀 길게 노동도 하고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어떤 원불교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데 소라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가 소개를 할까요? 예. 함께 보시죠. 올해로 조경 디자이너 5년 차인 이우송 씨. 야근과 밤샘 근무를 뒤로하고 오랜만에 반차를 내 달려간 곳은 미술 전시장이네요. 에? 그런데 메모까지 하면서 그림을 공부하듯이 감상하네요.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우송 씨가 최근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일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팀장을 하고 팀을 이끌고 있다가
너무 달리다 보니까 주말 출근하고 야근하고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쉬어야 될 타이밍이다. 더 여기서 달리게 되면 내가 이 좋아하는 조경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쉬려고 합니다. 번아웃이 왔군요. 이런. 네네네. 아 보내줬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폴더 새로 만드셔야 돼요. 13폴더에 새로 이름 오는 날짜 박아갖고. 모처럼 느긋하게 쉬려 했건만 고세를 못 참고 회사에서 일 전화가 걸려왔네요. 에휴, 이거는 반차가 아니라 반칙이다 정말. 이러니 지치죠. 작년 7월에 소개팅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2시간 늦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갑작스러운 야근, 갑작스러운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조금 인연을 좀 만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런 소개팅에 2시간 지각이라니. 소개팅조차 할 시간이 없는데 연애는 사치였겠네요. 그나마 위로가 되어주는 건 따뜻한 차 한 잔. 다도가 취미인 우송 씨는 옥상에 마련한 텐트에서 즐기는 이 시간만큼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이왕 쉬어가기로 한 거 완도로 떠나는 원불교 청년 훈련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우송 씨가 손꼽아 기다렸던 그날이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연예인 같아요. 오늘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모처럼 멀리 떠나와서인지 함께 온 교당 청년들도 한껏 들떠있네요.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완도군. 그곳에서도 깊은 골짜기에 숨겨진 녹차밭이에요. 3만여 평의 밭을 교무님 혼자서 가꾸고 있다고 해요. 초록초록한 이곳에서의 2박 3일이 저도 기대되네요. 반갑습니다. 완도 성리 공동훈련 결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난히 경쟁이 치열한 도시 강남에서 온 청년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꼭 회복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특히 우송 씨, 제가 응원하면서 지켜볼 거예요. 저희들이 경계와 일 속에서도 공부가 떠나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드디어 힐링의 시간이 시작되나 싶었는데요. 어라?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녹차잎을 수확하는 농산일입니다. 사실은 이 넓은 차밭을 혼자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정말 일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봉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라 한 것을 본인들이 또 마음 내서 또 이렇게 와주니 고맙죠. 저는 다만 이런 체험들이 좀 더 신선하고 도심에서의 어떤 각박하고 복잡한 그 마음들이 좀 쉬어지는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봉사를 온 것이었네요. 그런데 초보 일꾼들 과연 일을 제대로 할까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의식이 흐트러져. 차를 딸 때 오직 차 따는 일에만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돼. 그 제대로 따서 골라서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딸 때 만지면서 느끼는 촉감도 느끼고. 다들 쉿, 집중. 원불교에서는 자연에 대한 감사함과 직접 몸을 쓰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자연과 하나 된 느낌? 네. 그리고 제 마음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다들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일을 한 게 아니라 신나게 놀고 온 것처럼요. 저녁 준비 시간이네요. 아, 빛깔 곱다. 그런데 우송 씨, 서울에서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요? 푸른 자연으로 모여서 그래서 푸른 자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롭고 설레는 일인 것 같고 또 거기서 또 하루 종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도 하면서 약간 벌어지는 일들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약간 설레는 기분이 좀 있습니다. 땀 흘린 뒤 먹는 저녁 얼마나 맛있을까요? 뭐야, 왜 두 사람만 꽁냥꽁냥 하는 건데요? 아, 이 둘은 강남 교당의 공식 커플 봉수진, 이현성 씨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때면은
또 얘기를 할 때면 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를 생각하고 좀 위해주는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성교한테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쉬는 날이나 좀 그런 시간이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냥 마냥 퍼지지 않고 그래도 뭐라도 좀 하나 배우려고 하고 계속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잘 맞기도 저랑도 잘 맞기도 해서 앞으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한 후에도 같이 일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참 잘 어울려요. 화이팅! 훈련 기간 거의 내내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은 잠시 미루고 실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몸을 쓰는 노동이 이번 훈련의 핵심이니까요. 열심히 수확한 찻잎을 골라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차를 사랑하는 우송 씨도 찻잎만큼이나 향긋한 마음을 나누는 수진 씨와 현성 씨도 손끝 동작에 집중해 찻잎 하나하나를 골라냅니다. 떡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요. 향긋한 차향 맡으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서울에서 끙끙 앓던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도 실타래 풀리듯 풀려나갑니다. 여기서는 별것 아닌 일들도 왜 이리 재밌고 신이 나는지 오기 전부터 기대가 많았던 우송 씨였는데 어때요? 마음이 좀 가벼워졌나요? 봉공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3일째 정도 되니 좀 여러 가지 것들도 좀 그런 산란했던 마음들도 좀 내려가고 마음도 좀 편안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휴식은 하겠지만 너무 오래 방황하거나 휴식하진 않고 휴식한 후에 다시 제 스스로를 좀 찾고 고민을 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더 많이 고민한 후에 다시 또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렇게 밝아진 얼굴을 보니까는 예. 저까지 굉장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예. 이제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또 상대방과 소통도 잘하고 공감도 잘할 수 예. 있다. 그러면서 밀당도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개그 아이디어를 짤 때도 맞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고 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를 잘 들여다봐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교무님, 예. 저도 저기 가면 아까 손잡은 커플처럼 제 짝 만날 수 있을까요? 거기 꼭 안 가셔도 마음 공부를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언제 어디서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네네. 마음 공부 조금 배워가지고 활용하시면 네. 아이디어 짜고 또 연애도 즐거움 주시고 할 때 네.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방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를 예. 좀 내려놓고 예. 나를 좀 스스로 간대하게 좀 생각을 해야 연애 사업이 예. 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결혼정보회사나 미팅 업체는 지금 호황이라고 해요. 과연 왜 그런 걸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가 봐요. 네, 한 업체에서 주관한 미팅 현장을 또 함께 보시죠. 그래요, 봐요. 나와 꼭 맞는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단체 소개팅이 열렸습니다. 네, 앉으시자마자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면 프로그램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화창하니까 또 그만큼 좀 설렘이 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대화 시간은 단 15분. 여러 명의 이성을 짧은 시간에 탐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았을까요? 자만추라고 하죠. 다들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하면서 굳이 미팅 업체를 통해 결혼 상대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단체 미팅처럼 2시간에 한 10명 정도를 만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어떻게 보면 소개팅이라고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 미팅을 좀 많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카드 들고 한 칸씩 이동 부탁드릴게요. 결혼 상대를 고를 때조차 효율과 가성비가 중요하다니 살짝 씁쓸하네요. 물론 결혼 상대 고르는데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이제 대화를 나누실 때 저희가 작성해 놓은 프로필 카드가 있습니다. 그 프로필 카드를 서로 교환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외모를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업을 보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조건들을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그래서 직업 2순위는 연소득 정도 볼 것 같고 3순위는 부동산, 뭐 자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뭐 외모도 보는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려워.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상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짧은 시간 아니더라도 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좀 결이 맞는 사람이랑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시간 비용 대비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 상대를 만날 때조차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런데 결혼에도 효율과 가성비라는 말이 붙으니까요. 저는 왠지 결혼이 좀 해치워야 하는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경제적 수준과 직업의 수준으로 만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혼을 더 늘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SNS라는 게 또 자기의 최고의 순간을 전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나 경쟁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결혼 정보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또 최근에 어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프로포즈할 형편이 안 돼서 예. 여자친구와 결혼을 못한다. 예. 라는 한 직장인 남성분이 올린 글이 있었거든요. 예. 요즘 SNS에는 막 고급 호텔에서 막 명품 반지와 백과 함께 막 프로포즈를 받은 그런 이벤트 사진 같은 것들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된 분들한테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대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런 이제 분위기, 이런 추세도 있지만 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커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예비 부부인데요. 세상이 얘기하는 결혼 조건과는 많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두 분이 맞춘 반지만 6개가 된다는 예비 부부. 무슨 사연이 있나 보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한 지 4개월 만에 초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했다는 요즘 시대 희귀 커플의 신혼집. 어서 오세요.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 유진현, 나소영입니다. 환영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아니랄까 봐 집안 곳곳에 달달한 사진들이 가득이네요. 어우 달다. 당지수 폭발입니다. 나도 잘 나와. 아니 이거 입을 이렇게 내 입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아쉬운 사진. 이게 제일 아쉬운 사진. 이거 진짜 하지만 내가 잘 나와서. 이거 잘 찍었으면 진짜 잘 나왔어.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고 맞추다 보면 결혼은 늘 후순위로 밀리곤 하는데요. 두 사람은 어떻게 4개월 만에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용감하시다.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 사람 참 담백하다. 꾸밈 없고 거짓 없는 모습이 많이 좋았고 또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되게 잘해주는 행동을 너무 잘하는 그 소영이가 너무 보기 좋았고 이 여자를 놓치면은 내가 평생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배우자 흔치 않아요. 꽉 잡아야죠, 압류. 두 사람은 지금 진현 씨가 살고 있는 월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소영 씨, 신혼집에 대한 로망 같은 건 없었나요? 원래 결혼하면은 전 당연하게 아파트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여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기로 했어요. 와, 소영 씨 마인드가 좀 멋진데요.
결혼의 조건 1순위가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 무엇이 두 사람의 결혼 조건 1순위였을까요? 동시에 말해볼까요? 사랑과 믿음. 이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은 가치관도 같아질 수 있는 거고 가치관이 같으면은 또 내 경제적인 안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랑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소영 씨 신혼집을 위해서 좀 혼수가 준비한 게 있나요? 혼술할 게 딱히 없는데 새로 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거 있잖아. 아,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 혹시 여기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이, 그래도 신혼인데 큰 거 하나 장만했겠죠. 가전제품이야 쓰던 것을 쓸 수 있다지만 신혼부부의 깨소금 공장, 침대는 설마 새로 샀겠죠? 침대는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진현 씨가 사용하던 거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헐, 침대도 쓰던 걸 그냥 쓰기로 했다고요? 그럼 대체 새로 장만했다는 게 뭐죠? 궁금해요, 궁금해. 저희 혼수는 이겁니다. 에?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이건 변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비데를 혼수로 장만한 거군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가구들이나 그런 거를 사용하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할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비데가 좋을 것 같아서 비데로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지출은 꼭 하되 불필요한 소비는 단호히 거절한다는 지조 있는 소영 씨와 진현 씨. 이 두 사람을 꼭 닮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아. 오셨어요? 우리 한복 보자. 그러니까요. 예쁜 걸로. 예쁜 걸로. 결혼식 날 입을 어머니들을 위해 한복을 보러 온 곳인데요. 벌써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먼저 신랑 진현 씨의 어머니가 곱게 한복을 입으셨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예, 심플하니 좋네. 이번엔 신부 소영 씨 엄마 차례입니다. 와, 고우시네요.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자식들이 훌쩍 자라 엄마들의 한복 맵시를 봐주는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저희가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또 아이들이 성실해서 자기네들끼리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밀어주는 타입이에요. 항상 고맙죠. 못 해줘서 미안하고. 저희는 이제 또 원불교 가정이다 보니까 부부의 도를 지키면서 서로 공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의 마음 두 사람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 금반지는 커플링인가요? 저희가 결혼 반지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결혼 반지가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다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저희 결혼하는 기념으로 또 뜻깊게 같이 양쪽 다 맞춰드리자 해서 6명이서 같이 다 반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어쩜 양가 부모님들 반지까지 맞출 생각을 하다니. 저도 나중에 꼭 저렇게 할래요. 가족을 위해 쓸 때는 확실히 쓰는 두 사람. 짠순이 아니에요. 짠돌이도 아니고요. 그냥 감동 커플입니다. 한 달 후 모두의 축하 속에 활짝 웃으며 부부가 된 소영 씨와 진현 씨.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 앞으로 더 단단해지길 응원할게요. 앞에는 그 비혼을 선언한 네. 젊은 친구들 사례를 봤고 그 뒤에는 또 그분들하고 다르게 씩씩하게 또 뭐 특별한 준비 없이도 결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그 두 팀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결혼을 누가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각자 네. 선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회가 이제 다양해지고 하긴 했는데 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 앞부분이 좀
새롭긴 했지만 어떤 선택을 하셨든지 간에 기성세대들은 두 분들을 다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사실 뭐 친구들하고 연애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 깊게 생각해 본 적은 그러게요, 사실 다양하게. 없었거든요. 근데 또 저도 사실 앞쪽에 그렇게 미혼이나 비혼주의자분들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편에 가까웠는데 또 뒤쪽에 긍정적인 또 커플 사례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제 연애관이나 결혼관이 조금 더 열리면서 저를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재밌게 함께 정말 그냥 TV 보듯이 예. 큰아빠랑 TV 보듯이 재밌게 또 예. 방송을 한 것 같아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예. 다음 주에는 저출생 특집 2부 우리 아이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생할 자신도 없고 책임질 자신도 없으면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옷을 갈아입자. 카리송 아빠 잡고 답답한 느낌도 있고 좀 무서운 느낌도 사실 나요. 있잖아, 엄마 가는 거 서운하구나. 자, 미안해. 엄마 갔다 올게. 여름 되면은 엄마 아빠랑 수영복 입고 들어가자. 바닷가도 가자. 알았어.